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과학 수업 문예TV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세포 분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단계도 너무 많고 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 그래서 우리 세포 분열에는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분열 전, 그다음에 전기, 중기, 그다음에 안 펴지네. 분열 전, 전기, 중기, 후기, 그 다음에 말기 및 세포질 분열까지 이렇게 5단계가 있었죠. 세세포 분열엔. 분열 전에는 DNA, 유전 정보들이 이제 복제가 되고요.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중기에는 그 염색체가 가운데에 배열이 되고, 후기에는 이렇게 염색체가 이제 끝쪽으로 분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세포질 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분열 전부터 가봅시다. 분열 전 단계입니다. 분열 전에 여러분 핵막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염색체는 실처럼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실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와 얘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온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실처럼 풀려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염색분체 하나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DNA가 복제됨을 알 수가 있죠. DNA 복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전기를 가봅시다. 전기에서는 이제 핵막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염색체 등장.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막이 없어지고요. 염색체가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복습이니까 얘와 얘는 이제 같고 모양과 크기가 같고 얘는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염색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 가운데 배열이 돼 있네요. 전기인데 그러면 이제 조금 치우쳐서 그려보겠습니다.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핵막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염색체 가운데에 배열이 되죠.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크게 돼 있고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추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책을 보시면 사실은 전기에도 방추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애매하니까 사실은 중기부터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후기가 되겠죠. 여러분 핵막은 계속 없는 상태고 핵막이 없고 후기는 어떻게 되지? 이제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가 이제 분리가 되죠. 서로. 그래가지고 요렇게 따로따로 여기도 크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체세포 분열, 우리는 이제 감수 분열까지 배웠으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사실 상동 염색체끼리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다음 여기가 이제 후기, 그래서 염색체 끝쪽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말기 및 세포질 분열인데요. 다시 이제 얘가 이렇게 끊기면, 얘가 이렇게 나눠지면 딸세포, 모세포 하나에 딸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 작은 거 하나, 여기 큰 거 하나, 얘도 작은 건데 작은 걸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작은 거, 얘도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염색체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체세포 분열 알아봤고, 이제는 감수 분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에는 두 개가 있어요. 감수 제1분열과 감수 제2분열이 있죠. 감수 제1분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제1분열입니다. 감수 제1분열에는 분열 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분열 전에 이렇게 또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NA가 복제가 되지요. 이렇게 복제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데,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나는 건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결합을 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결합 등장. 사실 이렇게 결합해서 등장한 상동 염색체를 우리는 이가 염색체라고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용어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지금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도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 감수 분열에서는 서로 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결합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둥기로 가야 되겠죠? 중기는 또 핵막은 없으니까 이제 핵막을 생략해서 그리고, 중기는 상동 염색체가 가운데로 또 배열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후기 같은 경우는 또 끝쪽으로 갈 텐데 여기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결합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게 일로 가고,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갈라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거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거, 이런 식의 감수제 1분열에서 이 모세포 하나에 딸세포 두 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감수제 2분열을 시작합니다. 감수제 2분열에는 분열 전에서 DNA 복제 단계 있다 없다? DNA 복제 단계가 없어요. DNA 복제 단계 없다. DNA 복제 단계가 없으므로 각각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사실 여기에서도 풀렸다가 다시 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염색체. 그래서 전기의 염색체가 이렇게 또 나와 있을 거고 핵막이 또 없겠죠. 핵막을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염색체가 가운데로 배열이 될 거고요, 여러분. 핵막을 이렇게 그리고 염색체도 가운데에 배열이 될 것이고, 홈이 이렇게 크게, 이게 지금 전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후기는 이제 끝쪽으로 또 가겠죠? 이렇게, 얘도 조금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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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크네요, 상대적으로. 줄여볼게요. 파란 색깔. 이렇게 갈 거고, 이게 이제 결국은 나눠지니까, 이쪽으로 가서 보면, 하나, 둘 되겠죠? 그래서 빨간 거,
큰 거, 그 다음에 파란 거, 작은 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빨간 거, 작은 거, 파란 거, 큰 거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뭐 어떤 거는 정자로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가 되고 여자는 난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모세포 하나에 딸세포 4개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염색체 개수를 얘기를 해야 돼요. 염색체 개수. 염색체 개수를 셀 때는요. 내 짝꿍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나와 함께 있죠.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는 이 N개라고 해봅시다. 자, N은 이 염색체 이 짝 하나하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상동염색체니까 이 N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상동염색체 있지. 여기도 있지. 그래서 이 N에 N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서 4개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얘 짝 여기 있고 얘 짝 여기 있으니까 EN 여기도 얘 짝 여기 있고 여기도 이렇게 짝꿍들끼리 다 있어요. 그러니까 E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포가 EN이고 딸세포도 EN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죠. 제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개수가 변화가 없는데 개수 변화 없어요. 근데 이제 감수 제1분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상동염색체 둘이 짝꿍이 있으니까 EN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후기 말기에서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상동염색체 내 짝꿍 다른 데로 갔네요. 다른 데로 갔으니까 N이라고 해서 여기를 N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2N개에서 N개가 됐으니까 감수 제1분열에서는 염색체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쵸? 자, 상동 염색체가 내 짝꿍이 있나 없나를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감수 제2분열을 가보면 여러분 짝꿍이 지금 없는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여기 N개, 여기도 N개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네, 아닙니다. 여기도 이렇게 2개고 여기도 2개, 여기 2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이것과 이것은 염색체 개수는 똑같은 건 알겠어요. 근데 분체가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유전 물질의 양이 달라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의 양이 2분의 1로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염색체 개수까지 우리가 알아봤고 그래서 감수 제1분열 같은 경우는 염색체 개수가 절반이 되는구나. 근데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염색체 개수가 변화가 없구나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수정란은 무엇인지, 또 개체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수정란이 개체로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생식세포, 우리는 세포에서 어떻게 개체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세포, 그래서 일단은 정자와 난자가 이게 수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옆에 보이듯이 정자와 난자 같은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걸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수정란이 돼요. 그리고 정자와 난자는 각각 염색체 수가 체세포 수의 절반이라는 걸 우리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수정란, 둘이 만났으니까 반개가 반개 만나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체세포와 염색체 수와 같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정란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이 되냐를 봤더니 수정란은 그림과 같이 이 세포 분열을 계속 반복해요. 세포 분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세포수가 늘어나겠죠.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게 세포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직과 이제 기관이 발달하여 개체가 되게 됩니다. 이 세포가 만나서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이 수정란이 계속해서 새세포 분열을 반복하는구나.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다 보면 조직과 기관이 결국 발달을 해서 사람 모양의 개체를 갖추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은 초기의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하는데 이를 뭐라고 하냐면 난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듣지 못했던 용어가 나왔네요. 초기에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 난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난할은 체세포 분열인데 분열 후 생긴 딸세포의 크기가 커지진 않아요. 그리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난할이 진행되면 세포수가 늘어나고 당연하죠. 세포 분열을 빠르게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는 건 세포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 세포 각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림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봐볼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수정란에서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정자는 수컷의 몸에서 만들어지고 꼬리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난자 같은 경우는 암컷의 몸에서 만들어지고요. 운동 능력은 없어요. 근데 대신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데요. 수정 직후에 이렇게 되는데 난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지금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개가 또 네 개가 되고 근데 난할이 진행되면서 각 세포의 크기는 작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계속 세포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세포 크기는 작아지고요. 그래서 결국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조직이나 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선생님 얼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수정란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난할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난할이 계속 진행되면서 각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고 세포수가 점점 늘어나고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조직이나 기관이 만들어진 다음에 개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하나를 더 얘기를 해주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조직이나 기관이 만들어져 개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은 약 10개월 동안 되는데 그 임신 초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임신 초기가 되면 여러분 임신 초기에 계속 난할이 되고 조직이나 기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심장이 만들어질 때 내가 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뭐 다른 어떤 물질이 침투를 해서 그 심장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을 때 개체가 이제 아기가 나왔을 때 심장이 조금 약한 채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뇌가 이제 생성되는 그때에 다른 어떤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뇌의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임신할 때 좋은 거 먹고 뭐 다른 조심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얼마나 되게 신기하고 소중하게 이제 태어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하나 이 세포 하나가 세포끼리 만나서 이렇게 아기의 형태를 갖춘다는 건 진짜로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란이 나날을 거쳐 일정한 시기가 되면요. 세포 분열 속도가 느려지고 이제 일정한 시기가 되면 빨랐는데 이제 느려져요. 느려지고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이 반복되어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조직이나 기관이 형성돼서 사람과 같은 개체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밑줄 그어주세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한다?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이란 다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걸 발생이라고 하는구나. 수정란이 됐다 안 됐다 그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걸 발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나날이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과 다른 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지?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과 다른 점은 여러분 나날이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과 다른 점 딸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한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세포 각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수정란은 체세포 혹은 생식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고 했는데 어느 것과 염색체 수가 같죠? 체세포와 같죠. 왜냐? 생식세포가 만약에 N개고 그리고 정자가 N개 가지고 있고 난자도 N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체세포 몇 개 가지고 있다 했지? 2N개를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N과 N이 만나서 2N이 되었습니다. 염색체 수 2N이니까 체세포와 같은 거죠. 선생님 근데 사실 N으로 얘기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N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거 쌍 하나를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쌍 하나가 1, 여기 쌍 하나 더. 그래서 2개에서 4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쌍이 이렇게 없으니까 요거 하나가 하나. 그리고 여기도 요거 이렇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2개. 얘도 2개. 종류가 2개. 얘는 이렇게 종류가 2개. 그래서 N은 종류를 생각하면 돼요. 염색체의 종류. 어쨌든 2번 수정란에서 초기에 빠르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난할이라고 한다 했죠. 3번 수정란이 개체로 되는 과정에서 세포 수와 세포의 종류는 어떻게 변하죠? 여러분 세포수 세포수는 사실 늘어나지 계속해서 늘어난다. 세포 분열을 굉장히 빠르게 해서 세포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세포수를 늘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종류는 또 어떻게 변하죠? 처음에는 수정란이었다가 점점 난화를 계속 반복하고 난화를 통해서 체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하고 조직이나 기관이 형성되는 것을 통해서 세포의 종류도 다양해짐을 알 수가 있죠. 뭘로 알 수 있다? 조직이나 기관 형성 과정에서 이제 내가 심장, 그러니까 순환계, 그리고 뭐 호흡계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세포 종류도 다양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열쇠네요. 수정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사람이 되죠? 수정란은 초기에 난화를 거쳐서요. 난화를 거쳐서 그리고 세포수 늘리고 그 다음에 조직이나 기관을 이렇게 반복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또 타자로 적어주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초기에 난할이 일어나서 세포수 늘리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반복되어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조직이나 기관이 형성되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나날이 일어나서 세포수를 늘리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일반적인 새 세포 분열이 반복돼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조직이나 기관이 형성되어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포 분열까지 배웠네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께 제출을 할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께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어떻게 제출하냐면 여러분 라이브 워크시트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잘 봐주세요. 라이브 워크시트. 자, 여러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반과 번호를 써주시고 여기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부분에 있는 문제 1, 2, 3, 4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는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주관식 답을 풀어주시면 돼요. 하나 풀어볼게요.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로 세포수를 늘려 성장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옆에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생님이 OX 혹은 체세포 감수 분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풀어볼게요.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은 체,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은 감이라고 쓰라고 나와 있는데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감수 분열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풀어서 피니쉬로 제출을 합니다. 피니쉬로 제출을 할 때요. 체크 마이 앤서스 그래서 자기의 답을 체크할 수도 있고 체크한 다음에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Email my answers to my teacher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3학년 몇 반, 1반, 1번, 누구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여러분 여기다 3학년을 써주시고 3학년 그리고 여기는 과학 그리고 여기에 키코드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의 키코드는 뭐냐면요. 선생님의 키코드는 로이71P9839를 넣어주셔서 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 워크시트까지 풀어서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거 꼭 제출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